평생 공부해도 1등급 못 받는 애들 특징 3가지는 친구들 어서오고 바로 시작해보자. 평생 공부해도 1등급 못 받는 애들 특징 첫 번째, 완벽주의가 지나치게 심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최상위권들도 완벽주의가 굉장히 심해. 그래서 님들이 착시 효과를 일으키곤 하는데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봐. 참고로 나도 완벽주의가 굉장히 심한 학생이어서 수능 공부할 때는 정말 깊이 파고들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내신 공부할 때는 끄트머리 있는 것까지 다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최상위권의 완벽주의와 하위권의 완벽주의는 용어는 같지만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와. 최상위권들은 완벽주의를 할만하니까 완벽주의를 하는 거다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이미 공부의 큰 흐름과 맥락을 다 알고 있고 공부법도 거의 다 마스터가 되어 있고 배경 지식도 많고 문해력도 뛰어나.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끼리의 승부는 작은 디테일에서 갈린단 말이야. 누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수능에서의 디테일을 가르고 내신에서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디테일은 누가 더 구석에 짱 박혀 있는 것까지 더 잘 외우냐, 약간 이런 승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최상위권의 완벽주의는 실제로 굉장히 유용해. 이미 중요한 걸 다 알고 95점인 상태에서 5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100점이 되기 위해서 완벽주의를 발휘하는 거니까 완벽주의라는 정의에도 정확히 부합한단 말이야. 그런데 평생 공부해도 1등급 못 받는 그런 친구들의 완벽주의는 사실상 자신의 게으름을 멋있게 포장하는 단어에 지나지 않아. 어떤 생각이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용어가 생각을 규정하기도 하거든. 그런데 옛날이면 하위권 완벽주의 친구들은 게으름뱅이라고 불렸을 거야. 이 게으름뱅이도 내가 최대한 순화해서 표현한 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훨씬 더 부정적인 어감으로 불렸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게으름뱅이란 용어를 지나친 완벽주의자 뭐 이런 용어로 바꾸니까 완벽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용어 자체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하위권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걸 자신의 지나친 완벽주의 탓으로 돌리면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사실상 완벽주의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최소 상위권 이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져서 공부를 회피해서 하위권이라는 변명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야. 왜냐면 사실 님들 완벽주의가 아니라 정말 존나 대충주의로 공부를 해도 지금처럼 하위권일 리는 절대 없어. 어느 정도 대충만 공부해도 좀 꾸준히 하면 3, 4등급은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상위권 이하인데 완벽주의가 심하다 이런 친구들은 난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사실 존나 게으름뱅이다, 사실 의지가 개 나약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평생 공부해도 1등을 못 받는 애들 특징 두 번째는 계획이 굉장히 허황되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계획이 허황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님들이 수학 공부를 1시간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서 오늘 센 30문제를 푼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 그런데 1시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목표한 30문제 절반도 못 푸는 경우가 많을 거야. 공부를 못할수록 이 목표와 실천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커지면 모처럼 마음 잡고 공부하려고 했어도 공부를 포기하게 돼. 왜냐고? 왜 와? 그래도 마음 잡고 열심히 1시간 동안 수학을 풀었는데 목표의 절반밖에 못 풀었으니까 의욕이 안 생긴다 이거지.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날 띡 1시간 공부하고 남은 시간 협곡에서 보내게 되거나 넷플릭스 보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상위권이 아니면, 참고로 이건 중상위권도 포함이야,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공부 계획을 너무 빡세게 세우지 않는 걸 추천해. 특히 나는 목표한 공부 시간 할당량만 채우면 된다는 주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순공 6시간 하기로 했으면 6시간 중에서 수학을 3시간 하고 국어 2시간, 영어 1시간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시간만 10분 공부법으로 정확하게 집중해서 조져주면 된다는 주의야. 그럼 공부량을 어떻게 하냐고? 공부량은 어차피 여러분이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잖아. 그래서 공부량은 계획 안 세우고 순공 시간만 잘 찍어도 된다 이 마인드로 생각하는 게 좋아. 오늘 수학 5시간 공부하고 100문제 푼다 이런 계획보다는 그냥 수학 3시간 순공 때린다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지키기도 쉽다 이거지. 어차피 집중력 높여서 순공 시간 올라가면 공부량은 저절로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주식하고 비슷해.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주가는 오른다 이거지. 순공 시간이 늘어나면 공부량은 알아서 떡상함. 평생 공부해도 1등을 못 받는 애들의 특징 세 번째는 자신의 평균 순공 시간을 모르고 기록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석가야 한반도 수험생 중에서 자기 순공 시간도 모르는 놈이 어딨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평균 순공 시간이야. 평균이란 말이 중요한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님들이 시험 기간에 개빡세게 새벽 2시까지 공부한 적 살면서 단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루 열심히 공부했던 추억은 누구나 있고, 그런 나는 12시간 공부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원래 순공 시간은 들쭉날쭉함. 시험 기간이 아닌 때는 공부를 존나 안 하실 테니까. 그래서 최대 공부 시간이 아닌 평균이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 결국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한 시간은 하루 평균 순공 시간 곱하기 3년 이걸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데 평생 공부해도 1등을 못 받는 친구들은 기록이란 걸 하질 않아. 내가 평소에 순공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아예 모른단 말이야. 고작 해봐야 시험 기간이나 10시간 넘게 한 적 있음
하면서 위안을 삼는다 이거지. 수험 기간 내내 평생 업적이 이거 단 하나라고. 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과목별 순공 시간 당연히 알아야겠지? 그리고 이건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도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과목별로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면 좋음. 나는 수학은 보통 40분 풀집중 가능하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피터 드러커 성님 말처럼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단 말이야. 공부 관련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다양한 의견 댓글로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